안녕하세요, 여러분.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가져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있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없애면 오히려 테슬라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였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미국에는 그동안 전기차 구매할 때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혜택이 최근에 없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에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화요일에 GM이 발표한 내용이 진짜 놀라워요. 다가오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투자와 관련해서 무려 16억 달러의 손실을 계상할 거래요. 16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전기차 사업에 투자했던 돈이 이렇게 큰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GM만 이런 게 아니에요. 포드는 어떻게 됐냐? 9월 말에 포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사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대요. 절반이에요, 절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전망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팔던 전기차가 앞으로는 반밖에 안 팔릴 거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스텔란티스라는 회사 있죠? 크라이슬러, 지프, 다찌 같은 브랜드들의 모회사예요. 이 회사도 완전히 계획을 뒤집었어요. 원래 2030년까지 유럽에서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리고 크라이슬러 브랜드 그 차를 샀지 진짜 그 차가 좋아서 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격 대비 성능이나 매력이 부족한데 보조금이 그 부족함을 메워줬던 거예요.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이 보조금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도 없고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테슬라 전기차를 살 만한 진짜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성능도 가격도 충전 인프라도 소프트웨어도 모든 면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갑자기 후진하고 있는 거예요. GM은 거액의 손실을 발표하고 포드는 수요 전망을 반토막 내고 스텔란티스는 야심찬 전기차 계획을 완전히 접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걸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볼까요? 2024년 1월이에요.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전화 회의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쟁사들한테는 치명적일 거고 테슬라한테는 약간의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테슬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히 그의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 7월에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모든 보조금을 없애버려. 그게 테슬라한테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회사도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걸 없애라고 말하는 CEO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건 진짜 자신감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자기 제품이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숫자로 볼게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2020년에는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79%를 차지했어요. 거의 80%예요. 전기차 5대 중 4대가 테슬라였다는 거죠. 그 다음 2021년에는 72%로 조금 떨어졌고요. 2022년에는 62%. 더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회사들과 모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테슬라에 진짜 위협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어요. 테슬라는 여전히 거의 절반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수십 개의 다른 회사들이 나눠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계획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방금 막 회사 역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거의 5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인도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49만 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테슬라가 지금껏 기록한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경쟁사들은 전기차 수요가 단토막 날 거라고 하고 거액의 손실을 발표하고 야심찬 계획들을 접고 있는데 테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도 지난 분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의 도움을 받긴 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테슬라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테슬라의 주요 초점이 이제 다른 데가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랑 인공지능이에요.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서 자율주행 기술과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로보택시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있든 없든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전기차를 팔려고 할 때 테슬라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강렬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머스크가 옳았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 보조금이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고 말할 때 머스크만 혼자 아니야, 보조금 다 없애버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 라고 말했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이제야 명확해진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단기적인 보조금이나 혜택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보조금이 없어도 당신의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죠. 수십 년, 어떤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10년 조금 넘은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방식부터 달라요.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충전 인프라, 심지어 차를 파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전통적인 딜러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고 무선 업데이트로 차의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제조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전기차를 만들긴 하는데 결국 내연기관차 만들던 방식을 조금 변형한 수준이었던 거죠. 테슬라처럼 처음부터 전기차를 위해 전기차의 특성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설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하는 거고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춰도 여전히 테슬라보다 매력적이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요. GM의 16억 달러 손실이나 포드의 수요 관토막 전망, 스텔란티스의 계획 철회는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앞으로 전기차 전략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아니면 아예 전기차 시장에서 손을 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테슬라의 미래도 흥미로워요. 지금은 전기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예견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가 옳았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숫자로, 실제 기업들의 발표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런 자동차 산업이나 테슬라 관련 소식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브나인이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